안녕하십니까. 어, 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거의가 아니라 못 보는 그 시기가 많다고 해도, 뭐 오늘도 이제 병원 예약 연락을 해봤는데, 역시 자리가 안 납니다. 신경과는 자리가 잘 안 나요. 제가 속한 그 질환군에 해당되는 거기가, 어, 이제 전국에서 막 몰려오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래도 일단 나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계속 나왔다가 막 도서관에서 그냥 노래방으로 직행하기도 하지만, 오늘도 나와서 유튜브를 보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왔는데, 나와서 방금 그 아까 집에서 찍은 패션 영상의 그 썸네일도 화장실에서 찍었습니다. 변기 안 나오게 처리해서. 그런 기능이 있더만. 자, 지금 썸네일은 일본 넷플릭스 순이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상 정도 한번 남겨놓고 나중에 얘기 풀려고. 사실 기록용 비슷한 거죠. 넷플릭스의 일본의 넷플릭스의 대부분이 순위권 대부분이 다 한국 드라마다. 일본 드라마 하나다. 일본 드라마 하나가 뭐였지? 저퍼 저펜 싱크였나? 그게 좀 길게 간 드라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라마를 거기에 있는 드라마 중에서 본 드라마가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 드라마고 뭐고, 모래시계 이후로, 루루루루루 이후로 드라마는 안 봤고, 이제 그렇지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어떤 드라마가 뭐를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런 건 알죠. 근데 제가 이제 모르겠다, 지금 단상 비슷하게 나중에 얘기를 풀어나갈 그 용어로 좀 뭐 남길 것은 뭐냐면은, 이거 대체 무슨 현상인가? 언젠가부터 어 한류의 질적인 차이가 어 나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전후에 미팔군 미팔군도 하나의 어 한류의 장, 이런 게 되는 거고, 신중현 선생 같은 경우에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 조용필, 또 패티김, 병원에서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기점이 하나가 있지 하면은 90년대. 이제 8, 90년대 그 사이가, 예를 들면은 한류라기보다 뭐 음악으로 치면은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그때도 뭐 다 여러 이제 음반 미리 이렇게 사재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없다고는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그 이제 사업적으로 가는 거죠. 산업적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막 형성되던 시기에 어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뭐 그랬던 그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3대 대형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그쪽으로 이제 굳혀졌죠. 지금 굳혀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장르들은 이제 인디로 많이 하고, 인디에서 진짜 어 압도적인 실력을 가져야 간신히 조금 알려지는 정도, 하현우 같은. 근데 90년대 그때가 실제로 다시 한번 한류의 또 다른 어떤 전환기,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 정치적으로 이제 어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나서 또 정권 교체도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드라마, 그때부터 제가 드라마나 이 그때 아이돌을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아시아권은 많이 강타를 했죠. 많이 강타를 하고 동남아뿐 아니라 일본 같은 데도, 일본에는 오히려 향수를 자극했다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또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아니 10년 15년이 지나고 나서 싸이 이후, 근데 이제 싸이가 강남 스타일 하나 아주 세게 강펀치를 날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달라진 것은 그 이전의 한류보다 글로벌하게 바뀌었다라는 것. 글로벌.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좀 분석을 이제 할 때 이것도 중충적이고 아주 다각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원래 맨 처음에 할 때는 다 한국 분이었죠. 근데 지금 한국 분들은 이제 20년심으로 이렇게 청취를 많이 하시고, 외국 분들을, 외국의 새 채널, 저런 짹짹짹짹 새 채널 이렇게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외국 분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특징 하나를 발견했어요. 연배가 중년 이후는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인식이 외국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인식이 젊은 층하고 달라요. 젊은 층은 한국 하면은 뭐 이제 오래 아신 분들은 아시죠. 한국 좋아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막 그 이제 어린 학생들도 제 채널에 이제 저하고 소통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한국 그 문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걸로 뭔가 하고, 그리고 막 한국어 공부해서 내가 꼭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 그 젊은 층은 한국 하면은 뭔가 세련된 거야. 그런데 이제 연배가 있는 층은, 저하고 이제 또 소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50대 정도의 그 분인데, 나도 한국 알고 있지. 내 그 사촌이 한국 입양아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식이 다른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도 중년 이후는 일본이라든지 막 그 유럽 이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 이런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느 정도 이 갭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막 무의식적으로 있어.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해적판으로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음악이나 잡지나 뭐 일본의 문화를 접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문화 뭐 이런 거, 그때는 유럽 뭐 그쪽 거는 거의 안 들어왔지만은 그랬을 때 느낀 갭. 근데 이제 젊은 층은 젊은 층은 안 그래요. 젊은 층은 좀 달라.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그 개요식으로 한번 제가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한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류도 연령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 거의 가장 끝에 된 게, 그러니까 아시아 되고 나서 그 다음 아메리카 대륙도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잖아요. 남미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까지도 가는데 영미권 쪽이 가장 늦게 이제 퍼지지. 그러나 영미권 정도 이제 퍼졌어. 근데 제가 한류의 컨텐츠 자체도 그렇게, 드라마도 모래시계 이후로 안 봤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남기냐 이럴 수 있지만은,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오징어 게임 안 봐도 비디오지. 내용이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용은 다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던 건데 한국이 새롭게 만든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진 힘, 문화 산업. 이를테면은 뭐 미국쯤 되면은
실제로 돈 버는 거는 현실적으로 군수 산업에서 어마어마하게 벌 거 아니에요. 무기 팔아먹는단 말이죠. 무기. 그러니까 그걸 잘 팔아먹기 위한 이 지형 구도도들 유지를 해야 되고 막 이럴 텐데, 우리나라는 백범 선생 때부터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 위치가 이렇고 크기가 이렇고 해서, 근데 문화가 우리가 세련되다, 계속 세련돼 왔다, 이걸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옛날에 하셨는데, 이제 한번 다시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령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퍼져나간 순서도 다르고 다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퍼져나가건 안 퍼져나가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방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피가 볼륨이 가장 큰 것은 뭘 것 같아요? 문화산업 중에서 게임이에요. 게임의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시장이죠. 그리고 화장품, 한국 화장품, 한국 뷰티, 이런 게, 그러니까는 연배에 있는 그 유럽이나 영미권이나 이런 그쪽 분들은 한국 고아 수출하던 나라, 이런 이제 막 그렇게 막 비하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하고 굉장히 잘 소통이 되고 따뜻한 분인데, 모나라고 하는 분. 근데 이제 그런 것뿐 아니라 또 만화, 그리고 만화 영화에 해당되는 뭐 웹툰,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런 게 있죠. 그것도 이제 막 크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만화, 일본 망가, 그리고 만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잘 쭉쭉 뻗어나가고는 있는데, 이제 코믹스적인 게 있고 망가적인 게 있고 웹툰적인 게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걸 잘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연령대마다 그것도 달라요. 이게 아주 복합적인 이 변동의 시기에 한류를 한번 차분차분히 한번 뭐 몇 편에 걸쳐서 보던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웹툰이 우리나라 건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젊은 층은 알고, 뭐 이런 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이 커. 다만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인지 모른다고. K-팝이랑 K-드라마는 우리나라인 건지 알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BTS가 지금, BTS 노래 제가 뭐 몇 개 몰라요. Fake Love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진짜로 비틀즈 수준까지, 그러니까 비틀즈 수준까지 간다는 거를 중년 이상은 상상이 돼요, 잘? 에이, 표현이겠지. 우리나라 언론에서 표현이겠지. 우리나라 언론 말고 외국에서, 유럽, 영미권 이런 데에서 그런 대접을 받거든요, 거의. 근데 그것도 연령대마다 좀 다르긴 해. 젊은 층에서 더 폭발적이지. 근데 그런 거나 K-드라마 지금 오징어 게임이 이제 굉장히 하지만은, 일본 거기 보니까는 내가 하나도 모르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쭉 꽉 찼더라고. 일본이 그 정도면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제는 유럽 남미는 원래 좀 일찍부터 잡았거든요. 90년대 한 번에 전환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정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아주 막 극렬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넷플릭스 이런 걸 통해서, 뭐 넷플릭스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어떤 용도로 보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그 의견은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꽉 퍼지고 좀 어려웠던 영미권 쪽까지 이제 가는 거야. 하는데 이게 보면은, 물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뭐 안 봐도 비디오라고는 하지만, 세련됨이라고 한 것, 그것은 제가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고조선 시대 BTS, 삼국지 위지서 동의전, 거기에 보면은
각 나라에 대해서 그건 사실은 그 군사 국방 외교적인 그 목적에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염탐을 온 거지. 염탐을 와서 썼는데 쓰다 보니까는 거기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다 문화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특히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의 이 부여에서부터 이 사만까지 다 있어. 근데 사만에 어떤 게 있냐면은 발 밟는 거하고 손 동작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그게 춤이에요, 춤. 춤을 포착한 거예요. BTS 같은 춤을 스텝하고 이 어떤 리듬 타는 그 동작, 몸으로 리듬을 타는 동작을 묘사를 그렇게 발을 어떤 식으로 밟아준다. 군무를 춘다. 이게 나오거든. 칼군무를 그때 쳤던 거지. 그리고 그게 원래부터 그랬단 말이지. 원래부터 그게 눈에 띄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그 외교적으로 국방안보적으로 조사하러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른 것도 쓰긴 썼지만 그걸 빼놓지 않고 다 썼어. 이게 되게 특이하다. 쟤네 춤추는 거 봐. 쟤네 스텝 밟는 거 봐. 장난 아니야. 막 이런 걸 썼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한문으로 썼지. 그리고 저는 한문을 잘 보니까 한문으로 된 거랑 그거를 번역한 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조선, 그게 조선이죠. 고조선이죠. 조선이 원래 고조선이 조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도 주로 그 부여 사람이건 백제 사람이건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 국방적으로 막 그 이 갈등이 있는 곳은 되게 나쁘게 묘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세련미나 이런 걸 묘사를 할 때는 저쪽 사람들은 이렇게 훤칠하고 좀 세련된 뭐 외형적으로 외모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세련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백제 사신이라든지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어디야 그 중앙아시아 쪽에 남아 있는 그 고구려 사신들도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깃털 딱 달고 고구려 이제 수렵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은 고려가 부마국이 됐는데 고려가 이제 저 몽골에 그 무신들은 다 무신이나 왕족은 다 강화도로 튀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몽고풍만 온 게 아니라 고려양이 갔어요. 고려양. 그러니까 고려의 뷰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뷰티 산업이나 뷰티 문화 산업이죠. 그리고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뭐 아시아에서 정말 유명했죠. 칠기. 나전 칠기가 아직까지도 전통이 남아있죠. 칠기. 이렇게 어떤 그 목공에서 문양 같은 거 그런 게 기가 막히게 그 세련된 그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그리고 제가 막 하현우 씨 얘기할 때나 조용필 씨 얘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아주 엣지 부분을 미디, 신디사이저 그리고 보컬적인 능력 그리고 곡의 구성 능력 이런 것을 시장이 형성이 되든 안 되든 돼서 대중적으로 가던 못 가던 간에 일본처럼 시장이 형성이 되던 안 되던 간에 늘 그거 문화적으로는 유지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마무리하자면은 그 문화 산업의 볼륨으로 큰 부분은 게임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이 수익이 많이 나는 거긴 한데 한국이라는 게 거기에 많이 인식이 안 돼. 근데 K-팝이나 K-드라마나 이 고조선 때부터 BTS들이 있었고 싸이가 있었고 뭐 BTS 같은 스타일의 멋진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익살스러운 싸이 같은 그런 말춤도 있었겠죠. 고조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도 잘 타는데 그죠? 말 타고 활 쏘고 뿐 아니라 노래라든지 이 음악적인 이런 표현도 안 봐도 비디오지.
안 봐도 비디오지. 왜냐면 8, 90년대 그 르네상스 시기에 보면은 세계적인 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 음악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는 나는 막 그 7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를 하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그런 드라마 차트가 한국 걸로 도배가 되고 막 이런 게 일시적으로 조용필 씨나 김연자 씨가 갔고, 그리고 보아가 오리곤 석권을 했고, 그리고 비가 아시아를 석권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보는 게 국뽕이 좀 차오르지만,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연령대별로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K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 코리아라고 그러고 브랜드 가치를 하는 부분은 또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브랜드는 나중에 언젠간 수익으로 파급 효과로 나타난다. 우선은 개요식으로 이 정도로 한번 미리 좀 제가 여기다 단추를 끼워 놓습니다. 감사합니다.